100만 명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무너진 건 사람을 붙잡던 힘입니다. 여러 조사와 통계를 종합해 보면 지난 10년 사이 교회를 떠난 사람이 100만 명을 넘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이건 단순한 감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아직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건물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조직도 돌아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겉모습은 남아있는데 사람을 붙잡는 힘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떠났을까요? 정말 바빠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더는 기대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일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온 모태신앙마저 떠나게 됐는지, 왜 그 변화가 청년에서 시작됐는지, 결국 그 흐름이 시니어의 노후와 고립 문제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구조를 하나씩 분명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 문제는 늘 겉이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구조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규모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이런 흐름을 계속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사람들이 왜 조용히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떠났을까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떠나지 않습니다. 신뢰가 먼저 무너지고 발길은 그 다음에 끊깁니다. 한국 교회의 이탈도 바로 이 흐름으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직 버티는 것처럼 보입니다. 큰 교회도 있고 예배도 이어지고 조직도 돌아갑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이미 더 중요한 자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자산은 돈도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공동체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것 하나는 기대합니다. 말하는 것과 실제 움직이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지는 않겠지. 그 기대 하나로 남아있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그 기대가 반복해서 무너졌다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와 사랑, 섬김을 말하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세습 논란, 불투명한 재정 운영, 지도자의 도덕성 문제 같은 장면이 계속 쌓여왔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판단은 개별 사례보다 반복된 장면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한 번의 실수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면 다릅니다.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 순간 실망은 의견이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헌금은 정직하게 드렸는데 운영은 늘 불투명하고 문제는 터지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고 강단에서는 세상을 꾸짖지만 정작 내부 문제에는 느슨한 모습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아주 냉정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기는 말보다 구조가 먼저 드러나는 곳이구나. 경제적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이미지 하락이 아닙니다. 조직을 붙들던 핵심 자산, 즉 신뢰 자본이 빠르게 닳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자산이 돈처럼 빠르게 복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물은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행사는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정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다릅니다. 한번 금이 가면 해명 몇 마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된 해명은 더 큰 피로만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보다 먼저 지칩니다. 그리고 지친 사람은 큰 소리로 싸우기보다 조용히 떠납니다. 정말 핵심은 사람들이 왜 굳이 남아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남아 있을 명분보다 떠날 이유가 더 많아지는 순간 조직은 겉으로 유지돼도 안에서는 이미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균열을 가장 먼저 감지한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층입니다. 왜 청년이 가장 먼저 떠났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걸 세대 문제로만 설명합니다. 바빠서 그렇다. 참을성이 없다. 공동체 의식이 약하다. 하지만 그렇게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청년은 문제를 늦게 안 세대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감지한 세대입니다. 기성세대는 실망해도 오래 버팁니다. 관계가 있고 익숙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년은 다릅니다. 버티기보다 판단합니다.
익숙함보다 납득이 먼저입니다. 이 차이가 지금 가장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년은 무슨 말을 하는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이 실제 삶과 맞닿아 있는지, 그 기준이 안팎으로 똑같이 적용되는지, 질문이 정말 허용되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정답보다 일관성, 설교보다 운영 방식, 관계보다 구조를 먼저 봅니다. 바로 여기서 교회와 청년의 거리가 벌어집니다. 말은 사랑인데 방식은 판단처럼 느껴지고, 공동체를 말하지만 분위기는 수능을 더 요구할 때 청년은 빠르게 거리를 둡니다. 이건 세대 차이가 아니라 설득 방식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익숙함이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납득이 없으면 남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은 말보다 장면을 봅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면서 안에서는 다른 기준이 작동하고, 문제 앞에서 태도가 달라지는 순간 청년은 내용을 반박하기보다 신뢰를 거둡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청년은 교회 안에서만 교회를 배우지 않습니다. 집에서 먼저 배웁니다. 설교는 주일에 듣지만 신앙의 인상은 집에서 결정됩니다. 말과 삶이 다르게 보이는 순간 신앙은 힘이 아니라 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형식은 가장 먼저 정리됩니다. 그래서 청년은 공동체를 몰라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버렸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리고 이 이탈은 청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청년이 빠진 공동체는 시간이 지나면 가장 늦게 남은 세대부터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청년 이탈은 단지 자리가 비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공백은 다른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가장 늦게 가장 무겁게 체감하는 쪽은 오히려 남아있는 시니어 세대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소식을 듣고, 한동안 보이지 않으면 안부를 묻고, 집안에 일이 생기면 함께 움직이고, 식사를 나누고 말벗이 되어 주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에게 교회는 관계의 인프라였습니다. 문제는 청년이 떠나고 중간 세대의 헌신까지 줄어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연결들이라는 점입니다. 예배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건물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다릅니다. 전화 한 통, 병원 통행, 반찬 한 번, 며칠 안 보였을 때 먼저 찾는 마음, 이런 연결은 예산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약화는 출석률 감소보다 훨씬 깊은 문제입니다. 생활 속에서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줄어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이 변화를 더 크게 겪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고, 먼저 연락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관계를 유지하는 일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버팀목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 이탈은 공동체의 미래만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노후까지 함께 흔들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자산이 남아있는데 실제로 삶을 지탱하던 운영 기반은 조용히 약해지는 상태입니다. 건물은 남아있습니다. 조직도 남아 있습니다. 행사 일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돌봄의 밀도, 관계의 빈도, 서로를 챙기는 생활의 온도는 점점 옅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천천히 진행되지만 생각보다 위험한 붕괴입니다. 사람은 크고 화려한 구조로 버티지 않습니다. 작고 반복되는 관계로 버팁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안 보이면 먼저 연락해주는 사람, 내 사정을 묻고 기억해주는 사람. 노후의 외로움은 큰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런 연결이 하나씩 줄어들 때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청년이 빠진 공동체는 결국 시니어가 버티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사람이 좀 줄었네. 요즘은 다 바쁘니까 그렇지. 시간 지나면 돌아오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빈자리는 숫자가 아니라 기능의 공백으로 드러납니다. 누가 봉사를 이어갈 것인가? 누가 관계를 연결할 것인가? 누가 서로를 챙기는 그 따뜻함을 이어갈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공동체는 생각보다 빨리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청년 이탈의 가장 큰 비용은 당장의 감소가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이 더 외롭고 더 느슨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건물을 지키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숫자를 늘리는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공동체가 다시 사람을 기억하는 구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봤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는 단순히 사람이 줄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가 약해졌고 청년이 빠져나갔고 그 여파가 결국 남아있는 시니어의 삶까지 흔들기 시작한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도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다시 크게 만들 것인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 질문이 먼저입니다. 공동체는 행사 부족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뢰 적자로 무너집니다. 건물이 남아있어도 사람의 마음이 떠나면 버티지 못합니다. 조직이 남아있어도 관계가 끊어지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첫째, 겉으로 멀쩡해 보이면 괜찮다고 믿는 습관부터 버려야 합니다. 문제가 터져도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이라고 넘기는 태도. 청년이 떠나는 이유를 세대 탓으로만 돌리는 방식. 시니어의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로 밀어두는 무관심. 이런 태도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장면을 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먼저 감싸는지, 약한 사람이 실제로 보호받는지, 불편한 질문 앞에서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지, 바로 그런 장면을 기억합니다. 둘째,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설교보다 관계입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공동체는 말을 잘하는 곳보다 사람을 기억하는 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아픈지, 누가 오래 보이지 않는지, 누가 혼자 버티고 있는지, 누가 말없이 무너지고 있는지, 이걸 아는 공동체만이 다시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큰 행사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연결만이 사람을 남게 합니다. 전화 한 통, 짧은 안부, 같이 밥 먹는 시간, 조용히 이야기 들어주는 태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런 반복입니다. 셋째, 청년과 시니어를 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구조로 봐야 합니다. 청년을 잃은 공동체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니어를 지킬 힘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 이탈은 단지 다음 세대의 감소가 아니라 공동체의 연결력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는 정답을 먼저 주는 방식보다 질문을 함께 견디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왜 믿을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동시에 시니어에게는 보호의 말보다 혼자 두지 않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 바로 닿는 관계, 안 보이면 먼저 찾는 연결, 생활 속에서 실제로 이어지는 돌봄. 노후는 돈만으로 버티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으로 버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버려야 할 것은 겉모습이 유지되면 괜찮다고 믿는 오래된 착각입니다.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을 기억하는 관계, 질문을 견디는 태도, 그리고 혼자 두지 않는 연결입니다. 결국 살아남는 공동체는 크게 보인 곳이 아니라 끝까지 사람을 지킨 곳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회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시면 함께 읽고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흐름을 계속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무너지는 것도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회복도 결국 사람에게서 다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